정치는 늘 배신으로 움직인다. 권력의 최전선에서 충성은 잠시의 도구일 뿐이며 생존과 복수만이 영원한 본능이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그 잔혹한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인물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상징이었다. 민주당이 사법혁명이라 부르던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문영배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때 그는 정의의 심판자로 칭송받았고 이재명 체제는 그를 사법개혁의 영웅이라 포장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세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영웅은 칼날을 반대로 돌려 자신이 만든 권력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 이재명은 냉혹했다. 문영배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를 버렸다. 권력의 피라미드에서는 용도가 끝난 사람에게 자리는 없다.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문영배가 기대했던 최소한의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한때 탄핵의 명판결을 내린 사법의 상징은 그렇게 버려졌다. 그리고 배신당한 인간의 분노는 언제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 문영배의 언행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 제도 사심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정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의 허상을 그가 직접 깨부순 것이다. 민주당이 원했던 건 윤석열의 유죄를 반복할 수 있는 사심 구조, 즉 자기 구제의 마지막 루트였다. 그러나 문영배는 그것을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미친 발상이라 일갈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건 단순한 이론적 반대가 아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자 자신을 버린 권력에 대한 공개적 결별 선언이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문영배의 태도 전환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정치적 회귀다. 그는 본래 학자로서 법치주의를 신봉했다. 하지만 한때 민주공화국의 붉은 피라는 명분 아래 윤석열을 파면시켰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이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붉은 피를 다시 흘리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독재를 향해 그 변화를 두고 사람들은 묻는다. 그가 진심으로 깨달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영웅극을 쓰려는 걸까? 한 가지 분명한 건 문영배의 입이 열릴수록 이재명 정권의 방어막은 약해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 그는 사법부는 숫자로 장악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법리적 논평이 아니다. 그것은 이재명의 권력 의도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를 숫자의 힘으로 재편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자신의 재판 리스크를 사법 구조 자체로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윤석열을 내쫓던 그 손이 이제는 이재명을 심판하려 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피라던 그의 말은 이제 자가당착의 은유가 되었다. 한때 정의를 위해 칼을 들었다던 그 피는 이제 새로운 부패를 향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 역설 속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위선과 정치의 냉혈함이 동시에 드러난다. 문영배는 여전히 카메라 앞을 사랑한다. 그는 권력을 혐오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주목을 먹고 사는 인간이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으로 앉았던 그날 윤석열 파면 선고 전 4번의 리허설을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거울 앞에서 표정과 손동작을 연습하며 역사의 순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무대의 조명이 꺼지지 않았다. 단지 타깃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에게 이재명은 이제 두 번째 공연의 주인공이다. 이번엔 정의의 연극이 아니라 복수의 서사다. 정치란 결국 배신의 순환 위에 세워진다. 문영배는 그 순환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다시 세우려 한다. 그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재명 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탄환이 되고 민주당 내부의 균열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한 이재명의 모든 제도적 시도가 문영배의 입에서 위헌적 발상으로 규정될 때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언어를 믿지 않는다. 사법개혁이란 말은 정치 생존의 다른 이름이 되었고 국민의 뜻이란 말은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다. 이제 이재명은 자신이 키운 사법의 칼날 앞에 서 있다. 문영배가 내뱉는 단 한 문장, 단 한 인터뷰가 정권의 균열을 실시간으로 확산시킨다. 그리고 그 칼끝은 점점 대통령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과연 이재명은 이 반역의 신호를 읽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믿고 있을까? 정치의 비극은 언제나 신념이 배신으로 변질되는 순간에 시작된다. 문영배는 법과 양심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결국 그 정의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한때 그는 민주당의 상징이었다. 이재명 정권이 내세운 사법개혁, 검찰개혁, 민주정의의 복원, 그 모든 미사여구의 중심엔 문영배라는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기둥을 직접 부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헌법의 이름으로 세운 체제는 이제 그 자신이 이건 법치의 붕괴라며 해체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문영배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연이어 이재명식 사법 실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사법부는 숫자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 헌재를 사심으로 확장하는 건 미친 제도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은 실패로 귀결될 것.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엔 같은 문장이 개혁의 선언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것이 폭로의 고백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그는 그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탄핵의 배후 메커니즘, 민주당이 헌재와 사법부 인사를 장악하는 방식, 권력의 논리로 법을 재단하는 관행,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인물이 이제 이재명의 욕망이 법치를 집어삼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문영배는 원래 완벽한 도구였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상징, 정치적 정당성을 덮어줄 법적 얼굴. 그는 마치 조종당하는 개처럼 휘파람이 울리면 짖고 끈이 당겨지면 달려갔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배은망덕하다. 이용이 끝난 순간 그는 버려졌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은 그를 법의 얼굴을 한 정치꾼이라 불렀고 대통령실은 그에게 아무런 직책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재명은 자신이 만든 괴물의 발톱이 언젠가 자신을 찢을 거라는 걸 몰랐다. 정치 분석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문영배의 귀환은 단순한 앙심의 발현이 아니다. 그것은 사법 권력의 재정렬 신호다. 한때 이재명을 지탱하던 법조인 연합이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다. 문영배를 필두로 한 헌재 법원 출신 인사들이 점차 이재명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감정이 아니라 법의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재편 움직임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다시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이지만 그 안에는 개인적 생존과 명예 회복이라는 욕망이 얽혀 있다. 그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사법개혁은 사법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중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법의 독립을 말하지만 그 밑에는 이재명의 사법개혁은 실패했다는 선언이 숨어 있다. 민주당은 이 말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문영배의 입은 단순한 전직 법관의 발언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을 낳은 사법 쿠데타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그가 말을 할수록 이재명은 자신이 만든 신화의 토대, 정의, 개혁, 민주주의, 이 모두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된다. 국제 정세로 보아도 이 사태는 단순한 국내 정치의 틀을 넘어선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사법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법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한국은 이미 투자 신뢰 지수를 잃었고 외교 파트너십의 일관성도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 사법 신뢰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종말이라 언급한 것도 그 맥락이다. 문영배의 폭로는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 아니라 외교 경제 전선까지 진동시키는 정권 리스크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키운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거대해지고 있다. 과거엔 그를 구원했던 법이 이제는 그를 파멸시킬 증언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영배가 입을 열수록 국민은 깨닫는다. 윤석열 탄핵이 정의의 행위가 아니라 권력의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 연극의 주연이었던 문영배가 이제 무대를 부수고 나와 그건 잘못된 각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문영배의 말 한마디는 이재명 정권 전체를 뒤흔든다. 그가 다시 입을 열 때마다 이재명은 한 걸음 더 궁지로 몰린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 위에는 묘한 긴장이 감돈다. 누가 먼저 칼을 거둘 것인가? 버린 자인가? 버림받은 자인가? 권력의 무대에서 배신이란 단어는 종종 오해된다. 그러나 진정한 배신은 신념이 아닌 신념을 가장한 권력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문영배의 변신은 바로 그 욕망의 부정에서 출발했다. 그는 더 이상 이재명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제 그는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자신이 만든 괴물과 맞서는 남자가 되었다. 최근 그가 남긴 한마디, 지금 정치의 대립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는 단순한 명언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향한 참회이자 이재명 정권의 허위를 향한 선언이었다. 그는 그동안 침묵했던 수많은 순간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탄핵 당시에는 침묵했던 공정의 원칙을 이제 와서 다시 입에 올리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변화는 버림받은 자의 분노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사법 질서의 복권이라는 공적 명분을 얻고 있다. 문영배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이재명 체제의 내부 균열을 폭로하는 증언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한다. 법원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단독 입법은 실패할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사법을 정권의 방패로 이용해온 이재명의 정치를 정면으로